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중동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위스로 이동한다면서요? 네, 순방에 동행한 경제인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밝히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은 네. 아부다비 일정을 소화를 한 다음에 두바이로 이동해서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을 한 다음 다보스 포럼 참석이 예정된 스위스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예. 민간 주도 국제회의인 다보스 포럼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9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모레 19일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에 나서서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 CEO들과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그 이란 관련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그 UAE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라는 발언인데 이 파장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국영 IRNA 통신, 그러니까 이란의 국영 통신입니다. 네. 이쪽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나세르 카나디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섭 발언을 들여다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간섭 발언. 네, 간섭 발언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예. 윤 대통령의 발언이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긍정적인 발전을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란이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은 한 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외교부에서도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해명을 이란 정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해명을 듣는 이란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의 파장. 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외교적으로 큰 사고를 친 거죠. 아, 사고입니까? 예, 이 도로명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헤란로. 테헤란로가를 주정로로 바꾸면은 주정로. 예, 강남 주정로로 바꾸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언어 실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맥락에다 부적절하게 이란 얘기를 끼워 버린 거죠.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밑에 깔린 게 이 주적 의식 있잖아요.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사람들 만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귀신이 씌웠나라고 싶을 정도로 예. 이걸 해야지 뭐 장병들이 뭐 무슨 의식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대부분 이제 군 장성들인데 이분들이 사병 생활을 안 해봐서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너무 아이디올로지 레이든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념에 뒤집어 씌우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엉뚱하게 다른 나라 얘기까지 끼워주는 가운데 얘기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속마음을 좀 들켜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반기문 총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총장 출마하기 전에 그때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교의 기본은 뭐냐면 적이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를 그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항상 친구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게 외교의 기본이다라고 하는데 예. 전혀 관계없는 맥락 속에서 이란이 이제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하고는 뭐 동맹이고 근데 이 동맹의 적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주적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큰 그 외교적인 신뢰를 좀 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김성희 소장님도 오프닝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크 부대라고 해서 특전사 부대를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해 놓고 있고 그 예. 파병한 부대에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더 전 큰 문제라고 보는 게 이 부대가 가 있는 건 이제 특전사의 전술을 가르치려고 가 있는 것이고 현재 거기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바라크 원전 수주를 할 때 그 당시에 유사시에 한국군을 파병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을 비밀 조약으로 체결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좀 이게 전쟁 계획까지 가는 건 좀 심하다고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정을 했는데 정확히 조정이 어디까지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거 아주 또 문제가 예. 있었죠.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쨌거나 이 군대가 가 있는 건 우리로서는 앵커이고 지금 전쟁이나 유사시가 벌어지면 우리가 거기 가서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예. 거기에서 이란이 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작년만 해도 이란하고 1억 4천만 불의 교류를 했고 정상적으로 교류를 잘하고 있는 국가이고 우리나라에만 테헤란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양국이 지금 60년간의 교류를 쌓아오고 있는 마당에 내가 너희의 적대적인 나라에
지금 군대를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그런 뜻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외교부가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 실수였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오늘 그 외교부 이 외교통일위원회 자리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사람 당대표잖아요. 이분이 거기서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이 이란 맞지 않느냐라고 또 강조해서 얘기하고 차관이 맞다라고 맞장구 치는 장면이 전 더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수를 실수라고 사과하고 가면 될 문제를 이제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즉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굳이 공표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외교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냥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 자, 네. 이 발언팜은 더 커질까요? 일단 이란이나 UAE 입장에서도 심상치 않은 발언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UAE 입장에서는 사실 두 나라가 영토 분쟁도 있고 완전히 말끔한 관계는 아니었고 2016년에는 외교 관계가 격화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예. 최근 들어서 다시 외교 관계 격상이 되고 있고요. 또 양국 간의 경제 교류 굉장히 활발한 편이라서 두바위의 경제 위기를 이란 자금 덕분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UAE 입장에서는 이란과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호재였던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전 국방차관 사형 집행 문제 때문에 네. 인권 문제로 이제 서방 국가들의 규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번 사안은 인권 문제하고는 썩 관련이 없어 관련이 보이는 없는데. 군사 안보적인 변수가 또 두드러졌기 때문에 예. 이란 정부 입장에서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300억 달러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형제국이다. 뭐 이걸 또 강조하는 와중에 이런 또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준비된 발언은 아니었겠죠? 이게 좀 즉흥적으로 언어 실수죠. 언어 실수 네. 있던 거죠? 아까- 발언을 하다가 중간에 수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아하. 적이라고 표현했다가 예. 그다음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톤 다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원고에 있던 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니 2016년에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때문에 이란하고 중동 국가들이 사이가 멀어졌다가 다들 단교를 하고 있을 때 아랍에미리트만 단교를 하지 않고 공사관으로 격화를 하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 대사 관계를 다시 복원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란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한 40만 명 가까운 이란인들이 살고 있어서 둘 간의 사이를 우리나라 뭐 주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통령 어서 2016년 17년쯤에 접수했던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실수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예. 어려운 일인지. 자, 관련 문제 일단 뭐 이런 정부의 반응도 좀 보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오늘 오전에 귀국을 해서 검찰 조사 받고 있습니다. 네, 오전 8시 43분에 김 전 회장이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46분께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압송돼서 수원지검 형사 6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예.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조사에 검찰로서는 더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또 특정 분야에서 더 집중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각종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취재진 앞에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모른다라고 밝혔고요. 예.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자신의 돈으로 했다라고 KBS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태국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단단히 밝혔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게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네. 아무튼 제가 많이 뭐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피해 준 것하고 그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제일 힘들고 그들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뭐 김치 먹고 뭐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도피라고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예. 자, 태국에서 이제 취재진에 만났던 그 모습이고요. 계속 전해 주실까요? 예. 네. 자, 정치권제 설전이 가열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성태 전 회장과 민주당을 같이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수사에 반발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제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예. 또 이 대표 관련 혐의를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에선 반발 논평이 잇따랐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남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죄를 묻고 철퇴를 내려치던 궁예가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고요. 예.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등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을 하면서 김건희 영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일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상당히 이제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좀 워낙 사건이 많아서 들으시는 분도 뭐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정리를 간단히 해주시면 이 인물은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의 예, 혐의입니다.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인데요. 예, 대략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18년, 2019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100억 원씩 100억씩. 네,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기업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인데, 근데 결과를 보면은 일단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내용을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매입 주체가 페이퍼 컴퍼니 그룹 내의 회사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허위 공시 혐의를 일단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전환사채를 매입한 기업들을 보니까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라든지 측근 명의로 된 회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30억 원의 그룹 돈을 횡령해서 이 전환사채 매입에 투입을 한 인사도 있었고, 예, 또 페이퍼 컴퍼니의 조합원의 출자 지분을 임의로 감액한 다음에 김 전 회장의 지분으로 변경을 해서 배임을 한 혐의도 일단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많이들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바로 여기 연결돼 있는데요. 예. 이런 수상한 자금 흐름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가 대납된 그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거는 예. 지난 대선에서 처음 불거졌던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라고 예. 설명을 했었는데, 특정 변호사에게 20여억 원 정도 넘어갔다는 의혹이 당시 제기가 됐었죠. 예. 이 대납 의혹과 수상한 자금 흐름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대북 송금 의혹인데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에 북한에 건넸다라는 의혹이죠. 네,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5월에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공동으로 북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 지하자원 사업 계약에서 나노스라고 하는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가 지정이 됐는데, 예, 이 합의로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장중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 측이 나아가서 쌍방울 그룹 측이 2018년, 2019년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을 하고 예, 북한에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이화영 경기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 차량 등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현재는 구속 기소 중입니다. 예. 이제 이러한 또 이 경기도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와의 당시 이제 지사의 또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사회적 성장 배경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조폭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2000년대에 전주 나이트파라는 조직에서 활동을 하다가 실제로 활동한 거 맞습니까? 그렇게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활동한 게 맞고요. 네. 예. 진짜 칼든 조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 상경을해서 강남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2010년에 쌍방으로 인수를 해서 사업가로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근데 시세 조종 혐의로 시세 조종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한 이력도 있습니다. 2010년에 쌍방울 인수했군요. 그러니까 네, 이때.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세 조종으로 또 유죄를 선고받기도 예. 했었고요. 그리고 문어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지점인데,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행보였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쌍방울 그룹 전현직 사회이사들을 보면 판사, 검사가 다수 포함이 돼 있고 정치인들도 대거 영입됐다라고 하는 점, 예. 뭐 이해찬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이 계열사 사회이사로 영입된다든지,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이태영 변호사가 계열사의 사회이사직을 제공받았다든지 이런 점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고 구속이 얼마 전에 됐던 최우향
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김만배 씨와 김성태 전 회장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또 조명받는 인물이 있는데 KH그룹과 그 배상현 회장이에요. 두 기업과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복잡하네요. 쉽게 표현하면은 예. 김성태 전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의형제다. 의형제. 이런 평가가 많고요. 두 기업은 경제 공동체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배상윤 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을 때 공범으로 꼽혔고 예. 유죄 확정 판결도 같이 받았던 사이고요. 또 또 서로 전환사채를 인수해주고 올해 4월에는 쌍용차 인수전에 같이 뛰어들기도 했었습니다. 쌍용차 인수전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가 후원을 했었고 아태협에서 주최를 했던 대북 행사에서도 이 두 기업이 같이 후원자로 나섰고요. KH그룹 역시도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상윤 회장의 경우는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매입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하고 무자본 M&A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무자본 M&A는 3세대 조폭의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세대가 유흥업소, 2세대가 부동산이나 건설에 예. 뻗쳤다면 3세대가 많이 쓰는 방식이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현재 배상윤 회장은 동남아 체류 중인데요. 하얏트 호텔의 매각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무자본 M&A라는 건 돈이 없는 상태에서 M&A 없이 협박해서 남의 왔다. 회사를 그냥 가져가는 가져간다. 건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진상규명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진 작가님부터. 예, 이 사건이 상당히 좀 저는 이 사건 자체만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와 연루를 보는 게 아니라 음. 이거 뭐라 그러나 폭정력 유착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폭력배들하고 정치권하고 유착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게 지금 이게 뭐니까 여러 회사들을 지금 다 비비안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재벌 그룹이에요. 그래서 문어발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 과거에 조폭인데 보면은 누구죠? 배상윤 이 사람들도 보니까 신영광파, 하나는 전주나이트파, 하나는 신영광파, 또 하나는 무슨 목포 무슨 파 이런 식의 조폭들이 뭐가 네. 되면 사업가가 됐는데 그럼 사업가가 돼서 과거의 불법적인 방식들을 버리고 정말 합법적인 사업을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알펜시아 같은 경우 나오면 이 조폭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그걸로 사람들한테 주식을 팔려는 둥 말려는 둥 무자본 협박을 M&A. 하고 해가지고 그 주가 조작을 하고 그걸로 또 기업 사냥을 하고 이런 식의 신종 범죄거든요. 예. 이런 조직이 아직도 단속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 이걸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 그 건은 사실은 곁가지라고 보거든요. 사건에 볼 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을 갖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중요한 경제 범죄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엄청난 예. 범죄거든요. 이거. 자, 김 소장님. 예, 폭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폭검으로 보이는데 시사저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거 지금 보면요. 쌍방울 주요 계열사 6곳에 지금 한 군데 한 명씩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영 전 대검 공안과장은 IOK 컴퍼니에 있고 오연철 전 남부지검 2차장은 광림에 있고 송찬엽 전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은 SBW 생명과학에 있고 김영현 전 부장검사는 비비안에 있죠. 그러다가 이태영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던 당시에 그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 검찰 관련된 기밀 서류 이것을 쌍방울의 임원인 검찰 수사관이 현직 특수부에 있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넘겨받았던 것이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돼서 야 이거 이재명이 검찰 자료 빼돌렸구나 하고 당시에 대서특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태영 변호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윤우진을 소개시켜줬던 이남석 변호사가 이 건으로 입건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만 들여다봐도 엄청나게 많은 특수부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고 또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임직원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특수부가 지금 이 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할까요? 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확실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한민국 검사들이 다 이런 유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다 검사로 조금 몰아가는데 예. 프레임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또 판사 출신도 지금 둘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누구예요? 이해찬 전 대표의 그 수행비서 출신. 수행비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 둘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예.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죄로 좀 확실히 굉장히 중요한 범죄거든요. 글쎄요, 그 네. 말씀이 뭐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판사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찰청 차장이 1명이고 나머지 9명이 검사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검사들을
사회 이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0대 기업 안에도 없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근데 검사라는 게 그냥 검사라는 거 하나로 퉁을 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검사들도 있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걸 잡는 검사들이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요 그렇지 않은 얘기는 게 이제 특수부 이게 왜 수업이 저는 이건 확실히 저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횡령하고 배임인데 이것처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검찰들이 이 사람들 갖다 불러오기 위해서 왜 그런 노력을 해요? 내버려 두지 도망가게. 특수부 검사들의 미래가 이 변호사들처럼 사회 이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심지어는 쌍방울이 전환사채 발행하는 수사 기밀을 빼돌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처벌을 받고 알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잠시 후에 얘기 더 할 시간이 많아서요. 그 스토리가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네, 얼마나 유치한지 잠시 후에 또 내부자들과 얘기를 또 어떤 해보도록 부분이 하겠습니다. 유치한지를 검찰 편 너무 들지 마시고 자, 검찰 편을 유치한 드는 게 부분을 아니라 유치한 부분을 알겠어요. 두분 가만히 말씀해 계세요. 자, 김수민 아니 제가 평론가였습니다. 유치하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아니, 있을 수는 없지 이 않습니까?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믿는 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 수사가 안 될 거면 왜 그 파타에 있는 사람을 갖다 두 분 데려옵니까? 잠시 후에 더 얘기하시죠. 그거는 경찰이 잡았죠. 그것도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그 예, 오늘은- 경찰이 체포한 것을 가지고 검찰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만하시죠. 자기들이 잡아온 것처럼 했지만 잠시 후에 사실이 더 아닙니다. 하시죠. 그 음모론에서 좀 벗어나세요. 아니 음모론 어디가 음모론이죠? 아니 이건 처음부터 짚고 다 넘어가야 되겠어요. 음모론이죠. 아니 경찰이 잡은 것을 검찰이 포장한 것은 사실관계가 이미 보도가 다 됐는데 어디를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내기를 건지. 한번 합시다. 배임 횡령으로 안 늘 것 같아요. 이 사람 기소되고 구속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하겠죠. 제가 얘기는 이 차장 검사 이 검사들로 들어간 임원들에 대한 처분을 얘기하는 그만할 겁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에 더 확실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